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양문석 의원의 그 당선 무효형 제가 예상을 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1심 선고 구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당선 무효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 양문석 의원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당선 무효가 확실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양문석 의원보다는 굳이 설명하자면은 조금 확실 정도가 약하긴 한데, 우리 선거 때 보는 것처럼 당선 무효 유력 정도로는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목요일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배우자의 미술품을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식 의원은 징역 6월 구형, 그 배우자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이상식 의원에게 더 책임이 더 강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은 2월 19일에 잡혀 있습니다. 얼마 뒤에 선고되는 것이죠. 그래서 1심이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심 6월, 2심 3개월, 또 그 대법원 3개월에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역시 이상식 의원도 양문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이제 2심, 3심도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지금 기소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단순히 재산 축소 신고 사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문석 의원도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또 본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사기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나 사기친 적 없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아주 구조가 유사해요. 여기도 이제 배우자의 미술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고, 또 지난 21대 총선이나 22대 총선 과정에서 계속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미술품의 숫자랑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미술품 가액은 너무 많고 미술품은 계속 변동이 되는데 세금은 또 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탈세 의혹이 확산되던 시기에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허위 해명을 한 겁니다. 나 배우자의 재산이 좀 늘어난 것은 맞는데 미술품을 사고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미술품을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죠.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고 그냥 가액만 올라간 것이고 나는 미술품을 사고 팔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탈세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술품을 사고 팔았으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득이 있었을 거고, 그 소득은 소득세 형태로 신고가 돼서 세금을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납부 내역에 보니까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납부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미술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럼 미술품을 몰래 사고 팔았다는 얘기야? 이게 미술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디 걸어놓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까지는 아니지만 현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금 세탁에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미술품이 남의 집에 다 들어가서 미술품을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이 한 10개쯤 돼도 3개만 있다라고 신고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들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미술품이 신고하는 이유는 나중에 매매가 돼서 재산이 딱 드러났을 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술품을 신고를 해두는 것인데요. 이게 최초의 이상식 의원이 대구에서 한번 출마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는 배우자랑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을 텐데 미술품이 2점이고 8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총선에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미술품이 14점으로 늘었고 금액이 31억 7,4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2점 8억 원이 14점으로 늘어나면서 31억 7,400만 원이 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도대체 미술품을 많이 사고 팔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루 만에 이것도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미술품은 13점이고 미술품 가액은 17억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 8,900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느냐는 거죠. 미술품이 2점이야, 13점이야, 14점이야. 미술품 가격은 8억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어떻게 31억이 됐다가 또 갑자기 너무 많다 싶으니까 17억 8,900만 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 이 고무줄처럼 재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부터 의심을 산 것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제가 이 선거법 관련돼서 고소고발에 우리 당 후보자들이 고소고발 당하면은 좀 방어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칙을 할 때는, 후보자들이 반칙을 할 때는 제가 고발하는 것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양문석, 이상식 의원을 이 고발 그 과정을 제가 주도를 했는데 그 고발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그때도 전 이미 당선 무효형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미술품을 과연 2점이었는데 어떻게 보유만 하고 있는데 13점으로 늘지? 자기들이 신고한 것만으로도 좀 너무나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검찰이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저도 고발을 했지만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결론은 뭐였냐? 이것은 미술품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이다. 왜냐면 미술품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상식 당시 후보자의 그 변명, 해명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지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무죄를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미술품을 내가 보유만 하고 있었고 가액만 올랐다라고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미술품이 옛날에 신고된 미술품과 지금의 미술품이 다르니까 검찰은 미술품 매매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필연적으로 미술품 매매가 있었다는 것은 탈세 의혹으로도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미술품 매매가 있었다라면 그 가액이나 차익을, 양도 차익을 분명히 얻었을 거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무 신고된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검찰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면서 이 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국감에서 자기 사건을 자기가 방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 자기를 수사했던 경찰관 있잖아요. 그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 무슨 보복 증인 신청도 아니고 자기를 수사했던 경찰관을 증인 신청한다? 이거는 무식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좀 비열한 짓이죠.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난 여론이 엄청 높으니까 하루 만에 또 이제 쫄아서 증인을 철회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청장이나 이런 데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때 자기 사건 관련된 거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이게 명백한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제와 비서관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압수수색을 왔는데 당시 그 자료가 담겨있던 노트북을 처제가 얘기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그것은 기각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기각은 됐지만 역시 처제가 나서서 증거인멸까지 했다라는 점이고요. 떳떳하다면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내가 재산이 여러 개 많은 와중에 뭘 헷갈려서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 탈세랑 연결돼서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 파고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이고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죠. 양문석 의원, 이재명 대표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문제되니까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도 문제되니까 국토부가 알아서 한 것이다. 양문석도 대출 사기 문제되니까 나 대출 사기 몰랐다. 이상식 의원도 탈세가 문제되니까 미술품 안 팔았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여서 참 거짓말 퍼레이드, 선거법상 좀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양문석 의원도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이게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상식 의원은 탈세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만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과 똑같이 6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징역 6월이 구형했다는 뜻은요.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검찰에는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을 때 이거는 워낙 이런 케이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벌금 150만 원 정도 선고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6월을 구형한다는 것은 대략적인 이 케이스에서 징역 3개월 정도는 선고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간에 형량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해서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본인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상식 의원도 거기에 다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선고량이 예측되느냐? 징역 6개월을 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을 요새는 1일 10만 원 정도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계산할 때 1일 10만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1월에 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징역 6월을 구형한 것이니까 벌금으로 따지면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구형한 것이거든요. 그것의 절반형이 대체적인 선고량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징역 3월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기형을 잘 선고하진 않아요. 징역 3개월을 선고할 바에는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 그래도 갭이 크죠. 벌금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 기준인데 지금 선고 예측량은 벌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 무효형이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요새 자꾸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술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짓말이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미술품은 계속 사고 팔았던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무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0만 원 정도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당선 무효형이 결국 확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양문석 의원 관련돼서 해설해 드린 김에 같은 시기에 구형돼서 곧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